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전자를 상대로 낸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청원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만든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삼성과 LG가 동남아와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들로 지난해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국제무역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투표를 거쳐 구제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위의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진 않으며 최종 결정은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쯤 내리게 됩니다. 국제무역위는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한 데 대해 삼성과 LG전자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상승과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G전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세이프가드, 수입 제한 조치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면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문제 등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연 군 수뇌부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이 독재 정권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그것은 실행될 것이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황금 연휴 1회째인 오늘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부산에서 6시간 20분, 강릉 4시간, 대전에서 2시간 20분입니다.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서평택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어제보다 95만 대 줄어든 446만 대로 내다봤습니다.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속보입니다. 총기 난사범이 범행 직후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또 범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총기 난사범 스티브 패덕이 총을 다 쏜 뒤에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Did you see any evidence that he planned to survive this or try to escape? Yes. Can you tell us what that is? What's that? I can't tell you. 경찰은 특히 패덕이 호텔로 몰래 들여온 총기 규모와 폭발물 등으로 밀어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got to make the assumption that he had to have some help at some point, and we want to ensure that that's the answer. 패덕의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패덕의 동거녀 역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시카고의 한 호텔방이 패덕의 이름으로 예약됐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호텔 맞은편에선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약만 한 채 숙박을 하지 않아서 방을 예약했던 사람이 패덕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 경찰은 사망자가 58명으로 1명 줄었고 부상자는 48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선전 매체가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일 것이라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법적 기준 아래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오늘 전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고 일간 USA 투데이와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느덧 연휴의 7번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과 비교했을 때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강원과 전남, 제주에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 곳곳과 남부 곳곳으로도 5mm 내외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 주말부터 한글날이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막바지 나들이 계획 세워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올라서 서울이 27도, 전주 26도, 부산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